자, GS2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원철 노무사고요. 여러분들은 뭐 평일반, 주말반 이렇게 해서 얼굴들이 좀 낯익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올해 처음으로 온천반이 더 많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했어요. 희한하게 요즘은 온천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말반은 6시간 내내 수업을 들으니까 평일에 에너지 다 쓰시고 이제 일요일은 버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제일 우려되는 게 모의고사 이거를 꼭 써봐야 되거든요. 평일반, 아니, 이 실강반도 그렇고 온천반도 그렇고 그냥 쓱 읽어보시고 대충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날려버리면은 시험장 가보시면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강조를 드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와서 꼭 한번 써보세요. 예,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짜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라도 들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법조문 주어지잖아요. 법조문 펼쳐가지고 조문 뺏겨 쓰고 읽었던 이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걸 그냥 문장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GS2기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희한하게 이 초중고를 거쳐오면서 모르면은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GS2기, GS3기 때 여러분들이 잘 쓸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쓰면서 배우시는 거고, 틀려보고 해설지 보면 좀 더 빠르게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당부 말씀드렸고, 첫 시간은 우리가 OT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OT를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1회차 강의로서 해설지 진행하고 그러고 나면 아마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OT 이렇게 해서 제가 1번 이순환 강의 목표라고 적었어요. 자, 답안 작성 연습이고 암기의 되새김질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이 강의는 연기 일기를 들었다는 전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암기가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설명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감은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린트 내용을 좀 보시면은 바로 좀 떠오를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됐다 해서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돼요. 암기는 계속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오자마자 지금 1회차부터 모의고사 쳤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지는 분들이 좌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굳이 써놨어요. 답안 작성 연습이다. 지금까지 조문 배우고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판례 외웠지만은 그걸 답안지에 녹여내는 연습을 안 해봤잖아요. 답안지 녹여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걸 강조해야 되고 어떤 때는 빼는 거고, 강약 조절. 그 다음에 사안의 포섭이라고 하는 거 듣기는 많이 들었죠. 사안의 포섭, 사안의 포섭.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안의 포섭인지도 연습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못 쓰신다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계속 쓰는 연습을 하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부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목표라고 제가 굳이 써놨는데 전수강사 합격.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 안 할 건데 여기 오신 분 없잖아요. 합격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모티베이션을 좀 하자면, 최근에 그 1차 접수 인원이 제가 좀 최근에 알아봤어요. 10,000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올해 시험이 되게 여러분들한테는 좋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붙였잖아요. 500명이나 붙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합격생들 쭉 만나보니까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도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합격자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오랜 동안 실력을 쌓았던 분들이 많이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들이 좀 더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좌절스러운 게 나는 못하는데 남들이 잘할 때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좌절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운이든 실력이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멀지 않았으니까 힘을 좀 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무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실무적으로도 요즘 노무사가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제 노동 관련 이슈들을 생각해보면요. 뭐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근로시간 단축제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임금제도 개편 얘기하는데 직무급 설계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최근에 1호 판례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나오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집행유예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언론 기사들은 쏟아지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사장님이 그냥 나는 사업을 했을 뿐이고 결제만 했을 뿐인데 감옥 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사업장별로 이 산업안전에 대해 가지고 각종 컨설팅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컨설팅 할 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노무사가 들어가겠죠. 물론 뭐 변호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변호사들도 컨설팅 해보면 같이 조인을 해요.
노무사 그다음에 산업안전 경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법률 검토서는 그분들이 쓰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검토서는 대부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뭐 성희롱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도 이슈가 많죠. 옛날에는 참았죠. 이젠 안 참아요. 안 참고 신고하고 나면 회사에서 조사해야 되는데 회사 조사는 믿을 수 없다. 제3자 객관적인 조사해달라. 객관적인 평가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주에 잡혀있는 게 조사 한 건 잡혀있고 판단하러 또 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만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500만 붙였다 생각해요. 사회 이슈는 이렇게 많은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노무사들이 많냐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저는 꾀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옛날만큼 뭐 편하게 못 번다 이런 생각이 갖고 요즘은 진짜 열심히만 한다면은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세상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좀 당분간 좀 많이 붙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갔을 때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합격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응시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격증이 좋은 점이 남을 도와주고 돈을 받잖아요. 산업안전 해드려가지고 컨설팅 해드려가지고 어떤 분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은 사람 살리면서 돈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해드리고 그분이 뭐 회사 퇴사하고 원래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이랬을 때 진짜 보람 있거든요. 그런 자격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티베이션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도 좋으니까 합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강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체감하셨듯이 9시 30분부터 바로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변명거리 만들려고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은 있는데 늦어가지고 답안지 완성을 못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게 습관됩니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시험날에도 여러분들이 지각해요. 그러면 모의고사 때는 응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전에는 아예 입실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9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가볍게라도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좀 하시고 시험을 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10시 45분까지 일단은 GS2기 때는 75점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5분 되면 모의고사 끝이 날 거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간 오버하지 말고 웬만하면 다 그냥 제출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 늘어나서 여러분 쓰는 거 있잖아요. 뭐 50분까지. 뒤에 15분 동안 휴식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습관됩니다. 시험장 갔을 때도 그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고 계속 줄줄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뺏기죠. 그러면은 진짜 뭐랄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메시지 남기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습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 끌려가요.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딱 쓰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연습들을 해봐야 되겠죠. 표현했을 때 이 정도까지 문장으로 마무리해야 내가 쓸 수 있구나. 책에 있는 내용 나는 다 쓰고도 남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책에 있는 내용 다 쓰지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 써보는 연습을 해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꼭 지켜서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은 휴식 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휴식 시간은 좀 넉넉하게 잡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게 쥐어짜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피곤합니다. 그랬을 때 휴식 시간에는 가볍게 그냥 책들 보시고요. 웬만하면은 좀 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진짜 편안하게 좀 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1시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 자,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까지는 제가 복습형으로 했었어요. 좀 부담을 덜어드린다라는 목표로 복습형을 했었어요. 첫 주에는 강의 진도 나가고 그 진도만큼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의고사는 괜찮게 치시는데 문제는 강의가 뜨는 거예요. 강의가 뜬다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연기일기 때 판례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복습형으로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모의고사는 쓰는데 강의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판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의 강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바꿔서 이제 예습형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죠. 강의 진도표대로 여러분들이 책을 그래도 한번 읽고 오셔라. 읽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도 쳐보고 강의할 때도 아는 거다 하고 감을 잡아야 빨리빨리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습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매주 진도표 참고 예습 후 모의고사 작성. 이건 방금 말씀드렸고, 세 번째 오픈북. 자, 이기 때 고민이 이거죠. 나는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아직까지 잘 못 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 뭐 오픈북 해서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 하실 건데, 자, 첫째로는 해설지 보지 마세요. 해설지 보고 쓰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오픈북은 해도 되는데 책 펼쳐놓고 보고 옮겨 쓰는 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픈북 할 때는 목 찾아볼 때 있잖아요.
목차 잡는 시간 한 10분 정도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책 한번 보시고 아, 이 내용 써야 되겠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한 대로 쭉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한번 상기하는 연습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교재 펼쳐놓고 옮기는 연습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암기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판례를 똑같이 써야 된다. 근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대법원 판사님들도 판례 내용 보면은 다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문장이나 중요한 단어는 똑같을지 몰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늘 판례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말투나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오픈북을 하시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 단어 똑같이 써야 돼.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결국은 실력을 제자리 걸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에 매몰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녹여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점점 여러분들의 문장이 형성되고 그 문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될 게 법정 용어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평소에 논리 구성이라든지 표현 자체가 판사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판례를 지어내도 그 가짜 판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판례 같아요. 읽어보면 비슷하다. 이런 감점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용어를 쓰고 논리 구조도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읽어봤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지어낸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쓰려고 마음먹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들지 않습니다. 이해한 대로 쓰셔도 되지만은 그게 계속 지적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은 더 반복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표현이라든지 논리를 좀 더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한 대로 썼는데 점수가 괜찮았다. 그러면 여러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너무 똑같이 쓴다라는 목표를 삼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 아는 대로 써라. 그런 연습을 계속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기때 목표는 모의고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가시면 자,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 목차 노트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오늘 자료 드린 거 있죠. 자, 이 자료입니다. 강의 자료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프린트가 나갈 거니까 오셔가지고 프린트 받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강의 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 기본서를 지금 와서 첫 줄부터 쭉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첫 페이지 표지 넘기시면 GS 이순환 1주차 학습 주제라고 돼 있죠. 요게 각 쟁점별로 나와 있는 판례들을 쭉 취합한 겁니다. 요거는 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 한번 같이 했거든요. 뭐 관행의 법원성이 있으면 이런 판례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목 보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그냥 쭉 읽어봤는데 이 판례 제목을 읽고 뭐가 떠오른다 하면 아는 거죠. 근데 제목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교재를 봐야 되겠죠. 그런 복습 테스트용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보시는 거는 3페이지 가시면은 챕터 1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자료는 작년에는 목차 판례 노트라고 제가 제공을 했었는데 그걸 없애고 이기 때 그냥 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보시면 목차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판례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교재를 다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목차가 있었죠 하고 큰 틀에서 한번 스크린한 용도로 쓸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판례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2페이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실관계가 나와 있죠. 자, 이 사실관계는 어떤 자료냐라고 하면 작년에 합격생들 만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알게 된 사실이 공부를 모든 자료를 저는 다 볼 줄 알았죠. 근데 다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최신 판례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한 이맘때쯤에. 근데 그 특강 때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 자료를 다 뿌렸는데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합격은 했는데 어떤 문제 하나를 최신 판례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놓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냥 잘만 소화하면 이렇게 조금씩 틀려도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강의 시간에 사실관계 보여드리고 이거 나오면 이 판례 쓰는 거야 라고 그냥 하나하나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서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고 원래 이런 연습을 3기 때 하는데 지금은 좀 땡겨가지고 2기 때 사실관계로 웬만하면 다 보고 들어가자라는 취지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시간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주요 사실관계 보면서 요거 나오면 요 판례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매칭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기초 사례 노트 다음에 기출 사례라고 돼 있죠. 자, 기출 사례를 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답안지는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출 사례하고 사례 노트 이렇게 되는데 기출 사례집은 사셔야 되는 거고 교재로 나오는 거고 기출 사례 노트, 목차 노트 요거는 프린트로 제공되니까 요거를 복습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교재 여기 써놨는데 뭐 기본서 또는 수험서 사례집이라고 써 있죠. 강의 시간에 갖고 오실 부분은 사례집은 당연히 갖고 오셔야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본서 또는 수험서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갖고 오셔야 되냐면은 어떤 판례를 제가 툭 뱉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봐야지 하는데 이 6시간 지나고 나면 집에 가시면 저녁 식사하면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붙여야 돼요. 붙이고 생각은 나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하면 읽어봐야 되겠죠. 집중해서 그 자리에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나는 무슨 판례인지 머릿속에 다 있어 하시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수험서도 챙겨 오셔가지고 어떤 판례 쭉 내뱉을 때 또는 여기 전체 챕터 제가 정리할 때 무슨 말인지 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본서 펼쳐서 요약서 펼쳐서 보면서 따라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그러면 책을 잘라서 분철하시는 방법도 있죠. 혹시 뭐 합격하고 파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중고책값 되게 못 받아요. 그냥 책을 다 분해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다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교재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가시면 답안 작성 방법. 오전에 제가 답안 쓰는 걸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 뭐 잘 쓰시는 분도 있어요. 모의고사 여러 번 쳐보셨고 실제 2차 시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나는 경험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해는 특강을 못했어요. 시간이 그 1기 끝나고 2기까지 너무 텀이 좁아가지고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찍어놓은 특강이 있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 특강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원래 이걸 뭐 유료로 했었는데 제가 무료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답안 작성 방법을 쭉 설명하고 이럴 시간은 없다. 그러니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첨삭은 제가 강의 계획서는 1차, 2차만 얘기했는데 요번에 이제 야심차게 또 채점 팀장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한다라고 써놨는데 자, 1차는 일단 합격생이 기존 첨삭제로 써놨죠. 이게 뭐냐면은 첨삭자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첨삭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엔 못 썼는데 점점 실력이 느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채점했던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요. 바뀌니까 이거를 봐줄 수가 없다. 그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얘기했어요. 한 번 맡은 사람이 끝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딱 할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달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답안 내시면은 그 첨삭자가 계속 볼 거다. 그러니까 욕을 해도 이제 그 사람을 욕하면 되겠죠. 저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참 못합니다. 이러면 되지. 박원철 강의가 별로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그 여러분의 첨삭자가 별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다음에 채점 팀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채점 많이 하신 분을 한번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 번 더 봐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총평, 장단점, 점수 이런 것들을 혹시나 너무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볼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강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순환이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면은 지점 첨삭제를 해서 첨삭자가 6명이다면 그 6분을 제가 순환하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답안지를 보면 참 좋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 여러분들 답안지 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부러 어쨌든 2-3번은 볼 수 있도록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다 보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멘토링 할 때 그때도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경력금 성과급제도 야심차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자라 생각하고 자, 만근 수당을 드릴 거예요. 일단 만근의 기준은 뭐냐?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자, 모의고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헛소리를 쓰더라도 어쨌든 다 써야 돼요. 거기 뭐 참석은 했으니까 뭐 강사님 죄송합니다. 안 돼요. 안 쳐줍니다. 틀리다 하더라도 어쨌든 1문, 2문을 다른 소리를 쓰더라도 답안지를 끝까지 써라. 그거를 9회까지 다 하시면은 점수와 무관하게 일단은 경력금을 드린다. 그다음에 성과급은 모의고사 2회 끊어서 강의 계획서대로 초반 4회, 그다음 후반 4회 이렇게 해가지고 상여금 성과급을 드리겠다. 이것도 이제 발표해서 그것도 나름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받게 되면은 얼마치의 어느 정도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받기 너무 쉽죠?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기 싫으면 뭐 기부하셔도 되는데 저는 먹고 살만하니까 웬만하면 받아가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일단 강사 저도 하고 합격생도 할 건데 별도 신청 공지는 나중에 올리겠다. 요거는 진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답안지 좀 쓰다 보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나의 약점이 보이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대로 진행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학습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예습형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예습과 복습 둘 다 해주셔야 돼요. 예습은 이제 다음 주 진도 범위를 예습하셔야 되고 복습은 요번 주 진도 나갔던 거 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벽한 공부가 안 된다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해가지고 계속 부족함을 메꿔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암기의 속성상 한 번 열심히 봐서 머릿속에 있으면 다음번에 바로 날아가요. 여러분들은 자주 봐서 처음엔 2줄 외웠던 거 나중에 3줄 도전, 4줄 도전 이런 식으로 채워나간다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예습 복습 다 하셔야 되는데 예습 복습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복습 이틀, 예습 이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제안 드리냐면 일단 토, 일요일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쉬어줘야 되잖아요. 주휴일이라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수강생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그러니 월요일은 쉬고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은 이제 열심히 복습, 예습에 매진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틀 해주시고요. 자, 수험서를 놓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 사례집이 있으니까 사례집으로 공부하면 됩니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례집은 여러분 판례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문제집 풀이에요. 판례를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서 또는 요약서, 그 포켓북 있죠? 요거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 부분을 계속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라 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례집, 기출 사례집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 사례집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푸는 연습을 했다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목차 잡는 연습, 뭐 판례 쓰기 연습, 그리고 결론 내는 연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답안을 다 써보겠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루 동안 공부했는데 문제 2개 풀었어. 그럼 공부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습하실 때 문제 풀이 연습은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제안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목차만 잡아보는 거예요. 10분 내에 목차만 잡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설지 있죠. 해설지 보면서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해설지 있죠. 강사의 시답안. 그렇게 보면서 빠진 게 있으면은 더 채워 넣어야겠구나. 만약 나는 더 썼는데 여기 책에는 없어. 그럼 왜 이게 없지?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생각 하시면서 써보고요. 자, 2번째 방법은 판례 쓰기. 판례만 그냥 쭉 써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어울리는 판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판례가 안 써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험서 보는 거예요. 수험서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고 흡수를 해야 되겠다는 니즈가 생겼기 때문에 뇌가 이제 빨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그때 수험서 보시면은 좀 더 효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다시 또 내뱉는 연습 이렇게 하고 판례 쓰기 연습. 그다음 3번째는 이런 거 다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실 부분이 결론과 서론 쓰기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요 결론 바로 나와요. 근데 모든 내용을 다 모르고 있으면은 거기 관련된 결론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있다.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1, 2단계만 하시든 나는 1단계만 하시든 알아서 선택해서 어쨌든 복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꼭 스스로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사례집은 문제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건 2기 때만 보고 끊을 거예요. 2기 때문에 못 끊을 거기 때문에 2기 동안 최소 여러분들이 2회 이상 푼다라는 생각으로 복습하는 동안 문제 2번 이상 푼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은 이 기출 사례 다른 뭐 행시나 변신 문제들을 3기 때 제시하거든요. 근데 저는 2기 때 다 끝내버리자. 다 끝내고 3기 때 새로운 문제 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를 그 전에 다 끝내시고 문제 다 풀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푸는 방법은 이제 몸에 익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에 제가 기상 스터디 운영한다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그 매일 이제 8시죠. 8시에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은 제가 그 카페에다가 공지글 올려놨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거기에다가 써주시면은 참여 방법을 제가 공지를 나중에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을 하니까 거기는 요대로 할 거예요. 예습 복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습 이틀 한다 했죠. 화수는 복습을 하고 목금은 예습을 하고 이렇게 할 거고 요건 따로 제가 강의 계획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OT는 다 끝났어요. 잠시 한번 끊고 갈게요. OT 끝나고 좀 쉬실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실 분들도 있다라고 해서 잠시 끊고 5분만 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